네, 이어서 외신을 통해서 기업 이슈 살펴보는 픽미업 시간입니다.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다양한 외신들 준비를 해주셨고 기업 이슈들 함께 체크해 볼 텐데요. 자, 첫 번째로 살펴볼 기업 어떤 기업의 이야기일까요? 네, 실물 경제가 어려워진다라는 것을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주거용 부동산뿐만 아니라 투자 시장에서의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라는 소식이 미국 현지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어떤 기사가 나오고 있는지 함께 살펴보시죠. 핌코 펀드가 2억 4천만 달러의 부채를 안고 20개 호텔에서 물러난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요. 자, 금리 상승의 여파로 상업용 부동산의 위기가 계속해서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호텔 업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수익성 악화를 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그리고 오늘 이렇게 세계 최대 펀드 운용사인 핌코가 이번에는 호텔 포트폴리오를 포기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어떤 내용 나오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여러 자산 운용사에서 이렇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를 줄이고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채권 펀드 투자사죠. 핌코입니다. 핌코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분야의 투자를 많이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2억 4천만 달러 규모의 호텔 포트폴리오를 아예 포기를 한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차입 비용이 증가를 했고요. 호텔 사업의 수입성이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다 보니까 이에 대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면서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다라는 현지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이 포트폴리오의 자산 가치가요. 기존 2017년에는 3억 2,600만 달러에 달했었는데 이 규모가 계속해서 부채가 쌓이고 가치가 떨어지면서 지난해 12월 기준으로는 2억 7,280만 달러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만큼 자산 투자의 가치가 떨어졌고요. 그렇다 보니까 채권 펀드를 운영하고 있는 핌코 입장에서는 계속 운영하는 게 결국에 더욱더 큰 손해를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핌코를 비롯해서 여러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 운용사에서 계속해서 투자를 포기하는 사례가 연이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부동산 리츠 회사죠. 애시포츠 호스피탈리티 같은 경우에도 지난 7월에 19개 호텔을 묶어 있는 이러한 투자에 대해서 소유권을 포기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파크 호텔 앤 리조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6월에 샌프란시스코 최대 호텔이라고 불리는 힐튼 샌프란시스코 유니온 스퀘어 같은 경우에 대해 대출 상환을 중단한다라는 발표가 있었고요. 뿐만 아니라 블랙스톤과 브룩필드 자산관리와 같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부동산 자산을 운영하고 있는 규모 있는 자산 운용사에서 연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모를 줄이고 채무를 불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부동산 시장, 특히 호텔 투자가 줄어들고 있는 이유 같은 경우에는요, 그만큼 미국 시장이 어렵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도 평가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휴가를 맞아서 여행을 떠나야 되고요. 그래야지 호텔 산업이 화랑을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계속 어렵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행을 떠나는 것 자체를 머뭇거리고 있고요. 휴가를 떠나지 않은 만큼 자연스럽게 호텔 사업의 수익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투자사들 같은 경우에도 호텔 사업의 수익이 개선되지 못할 경우에 계속해서 투자 원금조차 잃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점에서 아예 결단을 내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러한 경기 부진 여파는 연말 그리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투자 자문사들, 투자 운영사들이 하고 있는 선제적 사전 조치가 정말로 이 어려워질 실물 경제에 대한 예견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 너무 섣부른 판단일지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금리 상승 속에서 위기를 겪고 있는 상업용 부동산 그리고 호텔 업계 이야기들 함께 살펴봤고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엔 어떤 기업 이야기일까요? 네, 이제 금융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한번 다뤘었는데요. 예대차 마진 문제가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고 대출 금리가 올라가 있다 보니까 많은 금융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악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가 커진다라는 뉴스를 다뤘었는데요. 여러 금융사들의 실적이 발표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기사 체크해 보겠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익이 10% 증가했고 예상치도 웃돌았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렇게 미국의 3분기 실적 시즌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기대 이상의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내용 자세하게 짚어볼까요? 예, 금융주들의 실적이 먼저 발표됩니다. 그리고 이제 테크주로 그러한 기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금융주가 스타트를 나쁘진 않게 끄는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 JP모건과 웰스파고 그리고 시티그룹의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바로 어제죠. 이 가장 큰 은행 중에 하나, 4대 은행 중에 하나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우려보다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기대 이상의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려를 좀 깨트렸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고요.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53억 2천만 달러를 기록했고요. 주당 순이익, 바로 EPS 같은 경우에도 90센트로 밝혔습니다. 자, 시장의 전망치가요.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251억 달러였고 EPS 같은 경우에도 82센트 정도로 예상을 했었는데 모든 것들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1년 전과 비교해서도 순이익이 그리고 매출도 조금 더 올랐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엔 2.9%, 순이익도 10%가량 상승하면서 시장의 우려를 조금 진정시켰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리가 높아지면서 대출이 증가했었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금리 이득을 많이 봤다라는 것이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전에 분석가들은 이러한 대출 이자가 많이 걷어져 들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우려를 표했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온 것이 크게 매출이 늘어난 비결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BOA, 그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요, 향후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해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대출 부담이 계속해서 커지는 만큼 가계 및 기업들의 대출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고요. 여기에서 많은 이익을 얻었던 시중은행들이 과연 어떻게 추가적인 매출을 올릴 수 있는 돌파구를 마련할 것인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라고 보입니다. BOA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실적 발표 덕분에 장중에 3%가량 상승을 했다가 최종적으로는 1.3% 상승 마감했습니다. 다만 시중은행들의 올해 실적은 별로 좋진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주가들이 크게 오르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장기적으로 금융권들이 코로나 시대가 끝난 현재 엔데믹 시대에 어떻게 돌파구를 마련하고 수익을 낼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기사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3분기 실적 짚어봤고요. 자, 이어서 마지막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기업 이야기가 될까요? 제가 의도치 않게 3일 연속 애플 관련 뉴스를 가져오게 네. 됐습니다. 이게 뉴스가 계속 쏟아지다 보니까요. 제가 일부러 피하려 해도 더 큰 뉴스가 나오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가져왔었는데요. 어제 애플의 위기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바로 중국 시장에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런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팀 쿡, 애플의 CEO가 중국을 찾았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네, 기사 내용으로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애플의 CEO 팀 쿡이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저희가 이 애플이 화웨이에 중국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내줬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곧이어서 팀 쿡 CEO가 중국을 깜짝 방문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어제 그 보도 때문이었는지도 좀 궁금한데요. 살펴볼까요? 네, 아무래도 그 이유 때문이다라고 전문가들은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팀 쿡 CEO는요, 올해 상반기에 한번 중국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달 상간에 또다시 중국을 찾으면서 중국에서의 위기감이 정말로 보통 일이 아니구나라는 것들을 느끼게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정에 없었던 방문이었던 만큼 이 팀 쿡 CEO의 방문 이후로 애플이 과연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일 날 팀 쿡 CEO가요, 중국 남서부의 도시죠, 청두를 방문해서 이곳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서 여러 가지 시연을 하고 매장을 둘러봤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팀 쿡은요, 이날 텐센트의 게임이죠, 아너 오브 킹스라는 게임을 한번 플레이도 해봤었고요.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제안들 그리고 이야기들 좀 나눠봤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웨이보죠, SNS 채널에서도요, 이 게임에 대한 플레이 영상 그리고 게임에 대한 만족도를 표현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게임 같은 경우에는 텐센트를 대표하는 게임이고요. 뿐만 아니라 애플의 애플 스토어에서도 여러 가지 매출을 이끌어주는 대표적인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다만 이 게임 하나 때문에 과연 팀 쿡이 중국을 찾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제 중국에서 애플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밖에 없다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특히
화웨이의 선전이 돋보이면서 시장 1위 자리를 이 화웨이에게 뺏길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왔었죠. 그런데 이 보도가 나온 지 하루 만에 팀쿡이 중국 시장을 찾아갔다는 것, 이것은 아무래도 그 함의가 크다라고 풀이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10시간 넘게 비행기를 타고 중국을 찾을 만큼 현재 팀쿡의 마음이 조급한 것은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단순히 중국 시장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추가적인 뉴스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팀쿡 CEO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요인으로 작용됐다라는 뉴스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이 팀쿡이 방중을 한 직후에 또 다른 뉴스가 나왔는데요. 중국의 최대 통신사 중에 하나인 곳이죠. 차이나 모바일에서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 메이트 60 시리즈를 120만 대나 사전 구매했다라는 현지 뉴스가 또 나온 것입니다. 이게 금액으로만 따져도 1조 2천억 달러에 달할 만큼 굉장히 큰 규모의 매입인데요. 그만큼 차이나 모바일에서는 화웨이의 최신 스마트폰이 대흥행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예견을 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풀이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화웨이의 선전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 애플 입장에서는 최신작 아이폰 15 시리즈의 흥행엔 크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만큼 과연 화웨이와 애플 이 두 기업의 경쟁이 어디로 흘러가실 것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지 매체에서도 통신사들이 이렇게 스마트폰을 대량으로 구매해가는 것은 일단은 매대에 깔아놓는 것이지 이러한 구매 물량이 무조건 다 판매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만큼 이러한 의도를 확대 해석하는 것에서는 조금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도 밝힌 상황입니다. 과연 화웨이의 이 열풍이 언제까지 이어질지가 결국엔 아이폰 15의 실적, 성적과 직결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화웨이 같은 경우에는 기술 경쟁력도 기술 경쟁력이지만 가장 큰 핵심 문제는 애국주의 소비를 자극하면서 중국인들이 자사폰이죠. 화웨이를 조금이라도 더 많이 사는 것이 중국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 결국엔 투자는 심리다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소비 트렌드 역시 같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각 변동이라고 좀 봐도 될까요? 이렇게 변화를 겪고 있는 중국의 스마트폰 시장에 대해서 마지막 기사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픽미업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매일경제신문의 추동훈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